집콕 어학연수 운영자 김태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의 기간을 학습해야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일상소통의 자신감, 그러니까 언어 잠복기를 넘어선 시점, 그 이전의 상황이잖아요. 그 이전의 상황에서는 프리토킹은 절대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딪혀라 이런 얘기 쉽게 하는데, 언어 자신감이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부딪힌다는 거는 사실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좌절감 속에서 헤매게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프리토킹을 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다, 그러면은 미국에 이민 가서 10년 사신 분들 영어를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외국에 가서 그저 생활만 한 경우, 프리토킹으로 부딪히기만 한 경우 영어를 절대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기 유학을 갔던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은지원이라든가 데니안 같은 경우 본인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기초 단계에서는 의식적인 학습,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지 단순히 부딪혀서 프리토킹을 한다, 그거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집콕 어학연수는 1대1 수업으로 제공이 되잖아요. 1대1은 그래도 비교적 타인의 시선도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학습 형태가 되지만, 아무리 좋은 1대1 형태라 하더라도 프리토킹으로 다가가는 것은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루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이 안 되는 그 좌절감이 반복되면서 또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인데, 우리가 콘텐츠를 준비하고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학습이라는 게 보면 모든 형태의 학습이 암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딪혀서 체화되는 경우가 있죠. 자연스럽게 너무나 많이 부딪혀서, 이것도 일종의 자연스러운 암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딪혀서 체화가 되려면 그게 어떤 대상이라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언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어린이들 어때요? 끊임없이 자주 부딪혀서 체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6, 7, 8, 7, 8년 이상을 자연스럽게 부딪혀서 체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콘텐츠의 수준은 또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인이 7, 8년 동안 부딪혀서 그렇게 체화가 되고, 그렇게 낮은 수준의 기본적인 콘텐츠만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구구단을 자연스럽게 부딪혀서, 여러 수학 공식을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부딪혀서 체화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언어학습은 의식적인 암기, 보다 빠른 체화를 위해서 초반에는 의식적인 암기 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경험자의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 영어로 말해본 경험이 전무후무한 저로서는 한 문장을 내뱉는데도 억만겁의 시간과 심오한 철학 문제를 푸는 것 같은 내적 고뇌를 거쳐야 했습니다. 아주 딱 와닿는 얘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표현을 이야기하고 어떤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한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억만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오한 어떤 문제를 푸는 것처럼 내적 고뇌, 좌절감을 겪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억만겁의 시간을 고뇌해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기다려주나요? 떠나죠. 누가 무슨 대화를 하는데 앞에서 한마디 듣기 위해서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걸 인내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방식을 채택했냐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단순 암기 학습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래머인 유주의 모든 예문을 암기했다는 거예요. 이 교재는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다음날 1대1 수업 시간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직접 작문해 보고, 작문을 미리 하셔야 되죠. 라이팅을 하시고 그거를 모두 암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작문하고 암기하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뱉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게 몇 번 반복이 되면 그 콘텐츠는 내가 체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식해 보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고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성인의 언어 학습에는 뭐 추천이고 이걸 떠나서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무한한 시간을 그 언어 하나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부딪혀서 체화시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너무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반드시 우리 교재가 주어지잖아요. 다음날 할 주제에 대해서 짧게라도 콘텐츠, 영작을 반드시 해보세요. 반드시 해보시고 그거를 사전에 많이 읽어서 의식적으로 암기하는 훈련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언어라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대화하는 이런 일상의 콘텐츠 그 주제가 사실 몇 가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유하면서 타인들과 대화하는 그 주제거리를 한번 세보세요. 아무리 세도 10개, 20개가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대부분이 날씨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비가 왜 이렇게 자주 오죠? 기타 등등 날씨로부터 시작을 하고 또 대부분의 이야기는 자기소개가 되는 겁니다. 나의 직업이라든가 살고 있는 곳, 뭐 취미, 가족, 친구, 연인, 기타 등등 뭐 여행 경험을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뭐 영화, 드라마, 음악, 그 시대에 유행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영어로 소통을 한다는 건 외국인일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에 관해서 그러니까 나에 관해서 또 한국에 관해서 이러한 것들 뭐 음식, 영화, 드라마, 기타 등등 문화 이런 것들 그래서 영작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볼 수 있는 뭐 책들이 많이 있는데 뭐 Speak About You라는 예전에 그런 책들 많이 봤었는데 뭐 그런 것들 한 번씩 참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rammar in Use라는 요 교재에 있는 예문들도 영작을 하는 데 있어서 형식으로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직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콘텐츠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뭐 무한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루는 아이템의 뭐 가격, 스펙, 통상을 하게 되면 뭐 기한이라든가 통상 방법 이런 콘텐츠가 사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이팅 해보고 암기해보고 실제 스피킹 해본다면 충분히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업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개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희 수업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잖아요. 그리고 공휴일, 휴일이 있죠. 그리고 평일에도 수업 이외에 개인 공부할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떤 어학연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충분히 많은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드, 드라마 학습을 한다거나 또는 영화, 주로 애니메이션을 하죠.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 또 발음 좋은 사람들 보세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뭐 미드 매니아라든가 또는 어떤 특정 영화의 매니아라서 너무나 반복해서 봐가지고 그 대사들을 거의 암기할 수준 뭐 그런 수준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영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은 개인적으로 많이 선택해 볼 수 있어요. 뭐 짧은 부분을 리스닝 하면서 받아쓰기를 해본다거나 또는 재미있게 보면서 그 대본 속에서 자주 쓸 법한 표현을 채집해서 읽어보고 암기해 본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또 발음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리딩을 병행을 하셔야 돼요. 언어 학습의 뭐 가장 원천은 사실 읽기잖아요. 읽기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 읽어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만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읽어서 이해 못하는 걸 뭐 들어서 이해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효과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저희 프로그램 중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전일 영어만 일정 기간 공부하겠다 이런 컨셉이 되는 건데 이러한 형태로 하루 뭐 3클래스 이상의 수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들을 지켜 나간다면 대부분 이거는 경험 통계입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면 자, 어느 정도 소통의 자신감, 컨피던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고 서툴지만 의사소통의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러분들이 여행 같은 것들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이 봤을 때 이야, 영어 굉장히 잘하시는군요. 이렇게 어떤 매력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떠나서 영어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2, 3개월을 확보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집중 과정을 한 6개월 정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정확성과 유창성, 속도가 좀 나오는 거죠. 이런 수준의 성취가 가능하고, 그런데 집중 어학연수 과정이 아니라 저희 루틴이 과정이라고 있죠. 하루에 한 클래스를 한다거나 주 5회 한 클래스를 한다거나 또는 주 2회, 주 3회 한 클래스 정도를 하게 되는 그런 수준이라면 그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프로그램 이름이 루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루틴으로 열심히 해나간다면 그런 자신감 수준은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 수준을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어요. 영어를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운 그런 취미와 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누가 하라고 안 해도 해나갈 수 있는, 사실 이런 성취가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학습법, 그걸 이해를 하고 또 기간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갖고 임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